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 성인이 된 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은 우리의 정서,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과 지지가 부족했던 경우 성인이 되어도 그 여파를 겪게 되는데요. 이 주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이해하고 나아가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단순히 보호와 양육을 넘어 아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결핍된 아이는 어떤 성격적 특징과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여러분과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던 어린 시절의 흔적.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 자존감의 부족.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아이에게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둘, 감정 표현의 어려움.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했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정 억압은 종종 신체적 긴장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셋, 안정된 애착 형성의 실패.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며 타인을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거나 반대로 거리감을 두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넷, 학업 및 사회적 성취의 저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가 부족한 경우 아이는 학업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다섯, 공허함과 외로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공허함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며 이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독립을 과하게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특징. 부모의 사랑 결핍이 성인이 된 후에도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지속적인 인정 욕구.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인정만으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과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둘, 완벽주의적 성향. 어린 시절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완벽주의에 집착하게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스트레스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 회피적인 대인관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결국 상처받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아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하거나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피는 자존감 부족과 연결되며 종종 고립감을 악화시킵니다. 넷, 감정 조절의 어려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분노, 슬픔, 불안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도한 감정 폭발이나 반대로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자기 돌봄의 부재.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의존적인 행동. 사랑과 관심의 결핍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애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3. 치유의 길 찾기.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상처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치유를 위한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하나,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기. 먼저,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 전문가의 도움받기. 심리상담가나 치료사와 함께 자신의 감정과 과거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새로운 대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 기법 중 인지행동 치료나 애착 기반 치료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 스스로에게 사랑 베풀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격려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거나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 건강한 관계 맺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그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구, 혹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내면 아이와 대화하기. 내면에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지금이라도 넌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이 치유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기를 쓰거나 자신과의 대화를 상상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감정 조절 훈련. 명상, 요가 또는 감정 일기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은 억압하기보다 표현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던 경험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는 족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